자,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산 양꾼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강의는 이제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좀 연계되어 있는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저는 이 원유 관련된 이슈를 들고 왔는데 왜 원유냐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소 좀 영상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루바삐 이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원유 관련된 이야기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중국을 덮쳤어요. 중국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여기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돼지고기가 부족해집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돼지고기가 부족해지는데 보통 이제 돼지고기가 부족해지면 우리 경제학과 출신 구독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올라가죠. 우리가 왜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예, 희소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이나 돼지고기가 희소성이 높아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가 귀해지면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제로 이제 우리가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비싸죠. 돼지고기 못 먹으니까 돼지고기 대신에 소고기 먹자. 이러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 서민들은 돼지고기 정도의 가격대의 고기를 못 먹으면 닭고기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닭고기 관련주가 이번에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닭고기 관련주 급등이 나온 것이고 닭고기 관련주 뭐가 있었냐 한다고 보면은 뭐 이번에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또 이제 닭고기 관련된 기업 하면 마니커잖아요. 그래서 마니커 FNG 뭐 마니커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급등세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지면서 이 지금 급등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으로 급등세를 쳐 올리고 그대로 추가 급등세까지 뭐 거침없이 들어 올렸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나온 지가 조금 됐는데 이전에 4월 달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이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간에 한번 상승 보여줬다가 이제 이슈가 그다지 이제 좀 사그라지나 했는데 증시 조정 한번 나오더니 돼지열병이 한번 이번에 완전 제대로 몰아쳤습니다. 뭐였냐면 한국에까지 들어 닥친 거죠, 이게. 중국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북한 거쳐서 한국까지 왔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걸렸다고 했을 때보다 파동이 더 크게 나온 겁니다. 정고점 뚫어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온 거고 뭐 할인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 많이 나와줬죠. 보시면은 이때 파동보다 더 높게 나왔죠. 대부분의 닭고기 관련주들이 이 이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에서 터졌다고 했을 때보다 정고점을 뚫어주면서 더 크게 올라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직접적으로 이 이슈가 터진 게 정말 이 주가를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더 큰 상승세를 보여주기에 아주 좋은 견인차 역할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유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미중 무역 전쟁의 패권 다툼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기 싫어도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이다 뭐다 얘기는 하는데 뭐 협상을 한다 했다가 뭐 전쟁을 한다 했다가 계속 입장이 바뀝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밀고 당기면서 패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미중 무역 전쟁이라기보단 패권 다툼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과 중국의 이 그 패권 다툼인데 여기서 미국은 중국에게 중국의 족쇄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중국의 족쇄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 족쇄라는 게 뭡니까? 족쇄라는 게 발족자죠. 발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쇠고랑을 채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채웠는지 누가 채웠는지 몰라. 어쨌든 중국은 족쇄가 채워졌어. 이 족쇄가 뭐냐? 바로 돼지고기. 지금 돼지고기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근데 이거를 왜 미국이 쥐고 있냐? 미국이 이 족쇄를 채웠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이 족쇄를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금 현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돼지고기 뭐하는 나라? 소비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돼지고기 뭐다? 수출국 중 하나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중국은 돼지고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동이 퍼졌는데 돼지고기를 수입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수입할 거야, 북한에서 수입할 거야. 거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다 퍼졌는데. 근데 놀랍게도 미국은 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함과 동시에 무슨 나라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없는 나라. 없는 나라라기보다는 영향권에 없는 나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안 걸린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면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중국은. 물론 다른 선택지도 있겠지만 중국 정도의 이 돼지고기 소비량을 커버쳐줄 수 있는 게 미국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권에 밖에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돼지고기라는 족쇄가 미국에게 채워진 형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니 까짓 거 무슨 족쇄까지냐?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까짓 거 그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죽냐? 그냥 닭고기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상 이 닭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닭고기 가격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 나중에 가서는 이 육고기 자체의 가공육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격을 좀 조정을 하려면 수입을 어느 정도 또 해줘야 되는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이 이것을 그냥 해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또 이걸 가지고 중국에게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데 미국이 왜 패권 다툼을 하냐? 무슨 목적으로? 도대체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하신다면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중국에게 뭘 하는 거다? 중국에게 뭘 하는 거다? 그쵸.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입니다.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딜하는 하나의 카드로서 돼지고기를 꺼내들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봐라, 중국아. 너희 시장 개방 안 하니까 돼지고기 파동 터졌을 때 돼지고기 수입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니네끼리 자급자족 하려니까 힘드냐. 자본시장 개방해라. 한번 FTA도 맺고 뭐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니네가 자본시장 개방만 하면 우리가 이럴 때 너희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할게. 이런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중국은 아쉬운 상황. 그리고 미국에게 어느 정도 지금 중국의 족쇄가 미국에게 넘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 열풍은 사실상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고기가 이 중국이 족쇄가 걸린 형국이라면 사실상 이번 원유는 중국이 미국에게 목줄을 쥐어주는 형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드라고 하나요?
해외 드라마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왕자의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서 명대사가 하나 나오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Winter is coming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 직역하면 그렇죠? 겨울이 오고 있다. 명언이죠. 지금 중국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중국에게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도 굉장히 춥죠. 겨울만 되면은 무슨 저기 어디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급으로 지금 막 기온이 내려가는데 중국은 더 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위도사 위도경도 이제 제가 과학을 열심히 배우진 않아가지고 예, 뭐 위도나 이 상으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상황입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무슨 상황이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남한이 여긴데 남한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중국 윗지방에 비해서 아래쪽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베이징 뭐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윗지방들은 정말 추워져요. 북한보다도 더 위에 있잖아요. 이런 지방들. 여기는 이제 보일러를 못 대면은 생존의 문제가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원유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면.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중국은요, 정말 이제 그 전 세계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지만 자국 국민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거지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못 살아요.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평균적인 그 시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놓고 보면 남한이 훨씬 낫습니다. 중국은 일반적인 평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근데 지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원유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원유라는 게요, 실제로 사우디나 뭐 이란 뭐 이쪽을 이제 거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형국이 나와줍니다. 왜냐? 미국은 기름 나는 나라잖아요. 그죠? 땅을 파봐라 기름 한 방울 나오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땅 파면 기름 나오는 나라라고요. 근데 사우디, 이란 이 활로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은 겨울을 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져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우디, 이란과 중국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영향을 트럼프가 주거나 아니면 사우디, 이란 쪽에 영향이 가거나 아니면 타격이 원유 쪽에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유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실제로 얼마 전에 사우디에 드론 타격이 있었죠. 그러면서 원유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은 버틸 수가 없게 돼요. 결국에 미국이 무릎을 꿇는 형국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원유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는 사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한데 지금 이 원유는 향후에 셰일가스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대체품으로 올라간 거 돼지고기가 날리니까 닭고기 관련주가 올라갔어요. 원유가 난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유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체재가 올라갑니다. 대체재가 뭐다? 셰일가스다. 왜 셰일가스냐면 지금 이 셰일가스를 통해서 미국이 패권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패권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할 거냐면 실제로 셰일가스를 통해서 미군이 패권을 잡아가지고 이 자원 전쟁에서 미국이 선취점을 잡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셰일가스가 지금 미국이 생산해내고 있고 그 어떤 나라도 따라가지 못해요. 미국의 생산력을. 그래서 결국 원유에서 이제 대체제인 셰일가스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원 패권에 있어서 1인자에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매장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셰일가스에서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력 때문인데 사실 매장량만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더 많냐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근데 기술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기술이라는 건요, 향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 개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제성을 갖추게 되고 매장량이 더 많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 셰일가스가 떨어져가는 미국 이후에 패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해서 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되면서 패권을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GDP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미국을 앞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셰일가스까지 덤에 없고. 그러면 미국이 이걸 가만 볼 것이냐. 지금 패권을 잡고 있을 때 이 부분을 다져줘야죠. 장악을 하고 밑작업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셰일가스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사실상 셰일가스가 지금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이죠.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본시장 개방을 하면 달러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겁니다. 침투할 겁니다. 그러면 막상 뭐가 돼도 막상 셰일가스를 이제 기술이 돼가지고 중국이 캐고 패권을 잡아도 달러가 중국이 돈을 벌면 달러가 돈을 버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중국이 아무리 성장을 해도 미국을 못 따라잡아요. 왜? 이 달러가 중국 자본시장에 침투를 해버리면 아무리 중국이 발버둥을 치고 성장을 해도 조금이라도 미국이 무조건 앞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격차를 벌리면서 중국 자본시장을 통해서 영원히 중국이 미국을 따라올 수 없게끔. 그래서 제가 패권 다툼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중국 역시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셰일가스를 놓고 자원전쟁 그리고 패권 다툼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원유를 비롯해서 미국에게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관련주, 셰일가스 관련주라든지 원유 관련주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그 수혜주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 수혜주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